South Korea One-Tier Trading Area, Apgujeongrodeo Station. 집이나 땅, 주식을 사는 것 같이 투자 목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소비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이나 옷, 신발을 사거나 아니면 골프채 같은 값비싼 운동용품을 사는데 많은 돈이 들죠. 비싼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도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결혼할 때죠. 물론 집을 구하는데 가장 큰 돈이 들겠지만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예약하고 결혼식장을 잡고 신부는 스드메를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최대한 절약하면서 한다 해도 일륜지 대사, 결혼이다 보니 하나 둘 챙기다 보면 눈덩이처럼 큰 돈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본 분들 또는 겪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철저한 계획하에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억 원씩 대출을 얻어 집을 구하고 가전이나 가구, 결혼식장을 잡고 신혼여행 잡고 하면 몇천만 원 쓰는 게 아주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빚이 5억 있으나 5억 300만 원 있으나 그게 그거다 싶어지면서 평소라면 안 했을 과소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 그때 이런 부분은 조금 아낄 걸 그랬나 생각이 들 때쯤 이번에는 출산이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신성하고 축복 같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불과 2, 3주 있는 건데도 몇백만 원 빠져나갑니다. 또 유모차 있어야지, 카시트 있어야지, 아기 띠 있어야지, 아기 침대에, 아기 의자에, 옷, 화장품부터 매일매일 필요한 기저귀, 분유값, 이유식비 하다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때 그래도 내 아이가 먹는데, 내 아이가 입는데, 내 아이 안전이 걸린 건데 싶은 마음에 자기는 못 입고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아이와 관련한 것이라면 가능한 좋은 것을 고르려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걸 역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첫째보다 둘째, 셋째에게 점점 절약하게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에게 해줬던 것들이 조금 과했다는 걸 말이죠. 애들이 크면서 점점 집도 넓어져야 하고 진학 문제도 있다 보면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결혼하는 수준으로 인테리어나 가전, 가구 비용이 또 들어가죠. 이사비 중개비도 한두 푼은 아닙니다. 결혼, 출산, 이사, 장래 이런 인생에서 많지 않은 몇 번의 경조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때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비싼 무언가를 사거나 인생에 중요한 대소사가 있는 경우 말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병원을 가게 되거나 송사에 휘말릴 때입니다. 살다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도 생기죠. 꼭 아파서가 아니라 성형을 하거나 피부를 위해, 즉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돈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각종 학원이나 학습지 시키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지만 유학을 보내거나 국제학교, 사립초중고, 특수목적학교 또는 운동을 시키거나 미술 음악을 시키는 것도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일수록 오히려 덜 아끼게 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쓰게 되는 돈은 1,000원도 아끼려고 절약하지만 이런 큰 돈 쓰는 일에는 어쩐지 지갑이 더 쉽게 열립니다. 이왕 하는 김에
인생에 몇 번 없는 중대한 일이니까 우리 애한테 해주는 건데 등의 수식어가 붙으면서 가장 비싼 것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 좋은 축에 속하는 것을 고르려는 경향이 나타나죠. 여기까지 공감하거나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탑 1티어 상권이 압구정 로데오인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는 위에서 말한 살면서 큰돈 쓰게 되는 모든 아이템 혹은 업종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압구정 갤러리아는 가장 비싼 명품들만 모여있기로 유명합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싸다는 외제차 브랜드 매장도 이곳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명품 매장, 이미 두 아이템만으로도 국내에서 가장 비싼 상권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숍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가전제품이나 결혼 예물숍도 많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고급 유모차 브랜드나 유아용품 브랜드가 눈에 띄고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법률사무소도 자주 보이고 각종 학원도 눈에 띕니다. 누군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업종들만 밀집해 있다고 얘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같이 돈 쓰게 만드는 아이템들만 모여 있는데요. 공통점은 그저 돈이긴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만 모여서 초고급 상권의 이미지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초고급 자동차, 초고급 가방, 초고급 결혼 예물, 초고급 성형외과, 초고급 유학원 같은 말이 어울릴 만한 하이엔드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것이 이 상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쳤다면 이 상권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상권은 되었을지 몰라도 사람이 넘치는 상권은 아니었겠죠. 요즘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원탑인 이유는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증가 원인을 찾는 게 오늘 상권 탐방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이곳은 커피도 초고급, 갈비도 초고급, 심지어 떡볶이도 초고급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같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맛이 고급인지, 분위기가 고급인지, 가격만 고급인지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그런 고급 콘셉트를 표방한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스타벅스와 이마트 24조차도 청담, 압구정점은 범상치 않습니다. 주차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술관처럼 만들어 놓은 스타벅스도 놀랍지만 바리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편점도 아주 신선합니다. 그러니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지금 부자가 부자임을 보이기 위해 소비하는 상권이자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축에 속해 보이고 싶어서 큰맘 먹고 하나 지르기 위해 유입된 상권이며 불경기라 큰 돈은 못 쓰지만 먹고 노는 거라도 플렉스하고 싶은 욕구에서 유입되는 상권인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본 소비와 관련한 각종 경제 효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국내 유일의 상권인 거죠. 한편에서는 이태원 상권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층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과 홍대 상권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양극화에 있다고 봅니다. 공급자도 양극화되고 가격도 양극화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도 양극화되니 그 중에 비싼 가격을 가진 비싼 공급자, 비싼 수요자가 몰리는 압구정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상권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압구정 로데오는 계속 성장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흔적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압구정동 방면이나 청담동 방면 모두 2021년도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상권이 2020년보다 오히려 2021년 더 하락했던 코로나 효과를 생각하면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이미 코로나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22년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압구정동 방면부터 상세 업종 단위까지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더 잘 보이는데요. 결혼과 관련된 미용실, 메이크업, 스튜디오는 20년 잠깐 주춤했다가 21년 바로 회복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운동과 관련한 스포츠 센터,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는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고요. 스포츠 골프 용품도 21년 회복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커피와 양식, 브런치 샐러드 같은 시장 규모도 큰 여파 없이 계속 성장했고요. 성형외과, 치과, 산후조리원, 영어학원 등 의료 교육 서비스업도 20년 잠깐 주춤했거나 그마저도 없이 그냥 성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청담동 방면도 마찬가지로 한복, 결혼 서비스, 남성 미용실 등 결혼과 관련한 업종은 크게 떨어진 적 없이 업황이 좋았고요. 운동 관련 업종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양식이나 초밥 같은 고급 음식점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고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비급여 병의원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압구정 로데오 상권을 원탑으로 뽑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이 상권이 강남역이나 홍대보다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역이나 종로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성수나 연남동처럼 최근에 뜨는 상권도 아니고 불야성을 이루면서 밤새 살아있는 먹자골목 같은 느낌도 아니죠. 그럼에도 최근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돈을 쓰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물건의 가치와 교환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도 쓰이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압구정 로데오 상권만큼 매력적인 상권이 없는 거죠. 이 양극화 현상과 물가 인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 상권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집결시키고 있는 다양한 상권과 상업시설이 새롭게 등장하는 가운데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초고급 시장의 1위 상권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상권으로 부의 소비가 이동할지, 또는 그런 상권들과 격차를 벌리며 원조 초고급의 위상을 이어갈지도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